국토교통부에서 6월 부동산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안에서 발표된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게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게 음. 저희가 작년부터 앞으로 서울의 물량이 네. 공급 부족이 될 거다. 향후에 서울에서 필요한 주택의 물량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반응이 야, 뭔 소리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이 있고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그리고 가격이 막 빠질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맞아. 무슨 공급이 부족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분들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최근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이 통계 자료들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들에서 공급 부족, 앞으로 2년 뒤, 3년 뒤, 5년 뒤 큰일 났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주택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뒤에 네.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공급 물량, 인허가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이전에 10년 평균은 얼마 정도였냐면 33,000 가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솔직히 25,000 가구면 33,000에 비해서 10년 평균에 비해서 적었다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000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만큼까지 인허가 물량 자체가 적은 적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4년 뒤나 5년 뒤에 이 공급 물량이 굉장히 큰 가뭄, 저는 아직 가뭄 자체가 굉장히 심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천은 좀 늘어나요. 근데 경기도는 30%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28.5%가 감소되는 건 맞는데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이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어도 일단은 미분양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양보다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이 미분양이 이 공급 부족분을 충족을 해줘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분양 자체가 1,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1,100가구라는 게 미분양이 아주 작은 뭐 7층짜리, 8층짜리, 한 동짜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파트다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거는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움츠려 있던 수요가 3년, 4년, 5년 뒤에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닥뜨려지면 이게 서로가 시너지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공급 부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봤던 건 우리 주택 총량을 보는 거고 요건 아파트고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좀 비교해서 보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허가 물량 존재 줄었다고 우리가 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아파트 종류들 같은 경우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만 1,000가구 정도가 인허가가 났었는데 이게 올해 넘어오면서는 확 줄었습니다. 그 25,000가구 정도로 줄었고 이거를 또 10년 평균치랑 저희가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67.2%, 그전에 한 7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던 게 이건 반의 반토막이 현재는 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비아파트는 네. 공사 기간이 아파트처럼 길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가 되면은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공급되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바로 내년에, 내후년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공급 물량이 50%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네. 게다가 지금 현재 그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건설 사업자들의 대부분들이 올해 내년에는 아예 사업을 안 할 거야. 아예 신축을 안 해요. 차라리 쉬는 게 나아.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인허가 물량이 더 급감할 수가 있게 되니까 지금 당장이야 전세 역전세나 전세 사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에 대한 구분이 시장 자체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은 공포에서 이쪽 저쪽 상관없이 다 위험하구나, 전세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이러고 있는데 최근 뉴스 보면은 전세 사기보다 월세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쏟아져 나오고 지금 현재 월세로 갔던 분들이 다시 전세로 좀 숫자가 점점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가 감소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되면은 이 공급 물량, 서울의 40%는 아파트에 안 살아요. 그리고 게다가 재개발한다고 부시고 뭐 한다고 부시고 멸실되고 하면은 멸실되는 거, 수요는 정상화되는데 공급은 줄고 멸실은 더 많이 돼버리면은 이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도 꼭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착공 물량. 네. 착공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2, 3년 앞에 있는 입주 물량을 공급 물량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거 역시도 보게 되면 일단 서울만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3만 5천 가구가 착공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는 12,000 가구 정도로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65.2%나 엄청나게 급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인허가지만 착공은 2년 뒤에 서울의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단기간, 짧은 미래에 공급 부족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빌라 시장을 같이 보게 되면은요, 빌라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완공이 되거나 1년 안에 완공이 돼요. 그럼 이건 당장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안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B아파트 같은 경우도 52%를 감소되니까 이런 공급 부족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시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견이 되잖아요. 네. 공급이 줄고 수요가 정상화되면은 가격이 오르겠지. 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 방송들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뭔가를 살 때 어떤 지역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정확한 힌트와 분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청을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자,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뜨거운 청약 시장 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특히나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하고 좀 지방하고 좀 나눠져서 시장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고 분양 가격이 16억 정도 굉장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제로인 곳들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차갑다.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지방은 거의 뭐 한겨울이에요. 지금 청약 시장으로만 본다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가 네. 지방인데 청약 경쟁률이 무려 162대 1도 나왔어요. 지방인데도요? 네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 지방이다 보니까. 네. 어디냐 하면 이게 전주에서 나온 얘기고요. 음. 전주에 에코시티라는 데가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구도심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전주에 한양수자인이 분양을 했는데 이거는 최고는 162대 1은 84제곱미터 한 개 타입이 그런 거고 네. 전체는 85대 1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 높네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았냐라고 보니까 일단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국평이 이제 30평대잖아요. 4억 5천인데 주변 시세가 한 5억 5천에서 한 5억 8천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도 그러면은 차이를 보게 되면 한 1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죠? 근데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작아 보이는데 45평에서 1억 차이가 나면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보다 20% 내외 정도로 저렴하고 예. 또 이 아파트가 보니까 호수와 공원이 크게 있는 변의 위치라고 있더라고요. 조망이 되게 좋은 거죠. 입지 좋네요. 입지가 좋죠. 그리고 또 신도시로 만들으니까 기반 시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는 입지 가치가 높아서 주거 환경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러니까 지방이라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 살기도 좋고 환경도 좋아. 그렇죠. 거기다 공원까지 있고 이런 조건이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지방시장의 청약시장은 아주 냉각돼 있지만 청약하고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뽑아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지방이라고 해서 관심을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전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격이 1억 차이라고 해서 너무 약보지 마시고 1억이 퍼센트로 따지면 20%고 이런 것들은 잘 골라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로서의 기회가 지금 있고, 내 집 마련을 시도해 보려시는 분들한테는 네.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서울시장 이렇게 뜨겁다고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뜨거운 겁니까? 서울에서 분양하는 족족 다 뜨거워지죠, 보통. 근데 네. 서울 안에서도 참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최근에 이 분양을 했던 곳 중에
이 광진구에서 보면 이제 이스트폴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의 그동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분양인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예. 네. 근데 얘가 이제 보면은 평균적으로 여기에 1순위 청약을 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98대 1이 나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봤더니 좀 가격이 저렴했던 7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244대 1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제 경쟁률이 나오게 됐죠. 근데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만 내놓기만 하면은 네. 청약 경쟁률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광진구에서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의자양 촉진지구다라고 해서 주변에 이런 구의역의 역세권에 또 단지가 있었고 또 주변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네네. 터미널 개발이란 호재도 있었고 그런 단지 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자, 구의역의 그 촉진지구예요. 여기 이제 길게 있는 게 롯데캐슬, 그쵸? 그렇죠. 요 아파트가 분양을 했고, 국평이 이제 15억 정도. 네, 10억 정도. 근데 이 분양을 했어요. 15억이라는 분양가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일단은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단지는 주변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 중에 여기 왼쪽으로 좀 가시게 되면 건대입구역 쪽에 네. 자양 1구역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네, 요 삼각형. 네, 그쵸? 리어파크 시그니처라고 있는데 네네. 이 단지가 분양을 한 거는 한 10억 정도 분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최근 이 시세가 호가가 22억 이상. 호가는 24억, 22억, 아니,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여기 24억으로 뜨네, 그쵸? 그렇죠. 아니, 분양가가, 조합은 분양가가 10억이었나요? 일반 분양가가 10억이었어요. 아, 일반 분양가가. 자, 이게 22억, 24억을 호가해요. 이제 거래는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입주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그쵸? 이게 올해 이제 입주한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없죠. 이제 비과세 그러면은 이후에 이게 22억, 24억을 호가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지금 그런 추세라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균형 발전 촉진지구거든요. 요 롯데캐슬이 이제 분양을 하고 2025년에 입주를 하는데 분양가가 15억이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20억이 넘게 호가를 하고 있으니 이거 투자해 놓으면은 적어도 한 5억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입지적으로도 여기가 두 개를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뭐 아까 뭐 자양 1구역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차익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몰리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전에 분양했던 것 중에서 그게 이제 용산에 네. 용사 서밋 에이디션이라고 해서 여기 역시도 분양 가격이 20억 정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사람들이 대거 몰려 들어갔죠. 청약 경쟁률이 162대 1. 그것도 평균이 162대 1이에요. 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위치가 네네. 이게 국제업무지구하고 이것도 지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네, 이것도 국제업무지구하고 용산공원 그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한강까지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청약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예전엔 가점제로 했고 이제는 추첨제가 뭐 30% 60%대로 그렇죠. 확대하고 추첨제로 나왔죠. 완화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추첨제라는 게 있다고는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선순위로 무주택자한테 공급하고 분양이 남으면 그때 추첨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점제에서 162대 1로 마감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추첨제 분들은 한 분도 이게 기회가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105제곱미터가 공급이 됐는데 네. 이게 분양가가 20억이에요. 이게 20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있는 시세가 30억 하는 거야. 맞아요. 뭐 레미안이라든지 썬밋이라든지 그러니까 20억짜리를 사면은 10억 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로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가격보다 더 싼 게 안 나올 테니까 더 비싸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잡는 게 가장 싸게 잡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가장 싸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비싸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사비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원자재 값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철근하고 콘크리트, 네.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철근 빼먹어갖고 순살이 된 거 아니에요?
톤당 60만 원에서 110만 원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60만 원에서 40% 이상 엄청 뛴 올랐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값도 줄 인상. 시멘트 값이 올라가면은 레미콘 값도 같이 올라가요. 톤당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 선정하는데 공사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 상승은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팔릴까 안 팔릴까 이게 사업성과 연관이 그렇죠. 되잖아요. 정비사업 수주를 기피하는 건설사들. 왜냐하면은 조합에서는 이 정도의 분양가로 지을 거니까 시공사들 들어와봐, 입찰해봐, 공개 입찰을 이렇게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사비 평당가로 들어가면은 손해날 게 뻔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설사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입지가 기가 막히고 초고가 지역들은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남 뉴타운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그 시공사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박 터지게 싸워서 거기다 조합원들한테 막 예를 들면 이주비도 40%밖에 안 나오는 걸 100%, 150%씩 주고 그것도 건설회사가 막 다 책임질게요. 막 그렇죠. 이런 식의 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시공권을 따내는 거예요. 그 인기 지역은.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던지 아니면 좀 외곽에 있는 이런 조합들, 그렇죠? 재개발의 재건축 조합들 같은 경우 시공사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공사 정비공사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시대 온다. 저가를 고집하는 조합들은 울상이라는 거죠. 근데 조합 입장에서도 마냥 올릴 수가 없는 게 이 공사비를 올리면은 분양가를 따라 올리면 좋은데 분양이 안 되면 또 그 책임은 모든 그 부담은 조합원들이 또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는 못 올리고 공사비만 올리게 되면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요. 추가 분담금. 근데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를 총회에서 조합장이나 대의원들이 그걸 안건을 올리면은 잘려요, 그냥. 맞아요. 잘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이게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불리해지냐면은 정비업체 조합원들이 불리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두 개의 다른 정비업체들이 올려서 시공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초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스스로 이제 공사비를 올려줄 테니까 입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예. 가불이 바뀌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정부가 내년부터 뭔가를 또 의무화시킨다면서요? 이게 지금 시멘트 철근가뿐만이 아니고요. 이 제로 에너지 인증이 뭐냐면은 내년부터 이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라든지 공공 아파트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들을 만들게 될 때 이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로 에너지를 하게 되면 왜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냐면 이게 단열을 굉장히 보강을 잘해야 됩니다. 단열 성능을 높여야 되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풍력 이걸 이용해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00세대, 2000세대 그것도 초고가 주택이는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아파트로서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그렇게 해서 가격을 높게 받아도 돼요. 그런 최상급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급지, 하급지에 적용을 하는데 하급지의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분양가를 높이는데 일조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의무화예요, 의무화. 2024년부터 내년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또 규모도 30가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에도 이걸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일단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의무화 시켜버리면은 소규모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의 공급을 또 저해하는 요소로 시장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들 받은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전주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네,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 시점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요 시점에 공급되는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올해 네. 이제 8월 달에 확정되어 있는 분양 같은 경우에는 네네. 위쪽으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동대문에 있는 이제 이문 휴경 뉴타운 안에 있는 이 자리가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와서 분양이 끝난 상황이고, 청계 SK뷰가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래쪽에 아까 강북에서도 20억대 분양이 나오고 하는데 강남에서 20억 정도 분양이 나올 단지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느껴진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 단지들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단지들이다 보니까 시세 대비했을 땐 최소 25%에서 30%는 저렴한 단지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서초구 쪽에서는 이 방배 5구역, 그 다음에 방배 6구역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 또 잠원동, 반포에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것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대수가 많은 거는 이제 신반포 메이플 자이가 3,300세대, 그쵸? 네. 일반 분양이 236세대. 그다음에 레미안 원페를라가 1097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약 500세대 가까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네. 여기 방배 5구역 DH 방배 같은 경우가 네네. 일반 분양 세대가 1600세대 정도 나옵니다. 1600세대요? 거의 역대급 최대한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방배 5구역에 나올 DH 방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대치동하고 도곡동, 청담동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근데 얘네들은 일단은 분양가가 너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추첨자가 30% 정도, 60에서 3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초과 저축된 게 1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과 저축 100조 원이라는 이 자금이 보통 대기 수요인데, 이분들은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인 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진다,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노려볼 만해요.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방배에서 1600세대나 일반 분양이 나온다면, 노려볼 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1600세대 일반 분양 30평대 84제곱미터가 얼마 정도예요, 분양가? 이거 지금 예상하는 게 20억 정도를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근데 20억 정도면은요, 강남의 웬만한 단지들 네. 1000세대급이나 뭐 500세대만 이상 넘어도 30평대를 기준으로 보면 30억이 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20억 되지만, 이거 투자하면은 10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30억 되니까. 최소가 30억 되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용산의 네. 호반 서밋 A디션도 네. 105제곱미터가 20억에 분양되고 주변 시세가 30억이라고 해서 162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추첨제가 아닌 거, 실수요자 선에서 다 날라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강남권에서 20억대 분양가라면은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단지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 여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앞서 우리 이권대님이 설명해 준 동대문이나 성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 정도를 노려보시면은 그 나름대로 투자금 대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요인, 건축비가 올라가고 또 제로 에너지 인증,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시장의 분양가를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아신다면, 현재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